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궁금하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일본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막 이거는 그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 대선 결과를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선이 지난 3월 9일에 이제 그 투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 아침까지 이제 뭐 최종 개표를 하고 이제 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생겨났는데 상당히 박빙이었죠. 예. 한국 내에서도 아마 이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출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도 NHK가 있잖아. 문자로 속보 계속 했었네요. 그렇죠. NHK가 속보를 했었죠. 대한민국 그 3대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의 이 대선 이거 선거 개표 방송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침까지 다 봤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상당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한민국 그 개표 방송이 재밌잖아요. 저는 처음 본다. 그런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미있네 싶었는데 일본 사람들 놀라죠. 뭐야 이거라고. 그렇죠. SBS를 쭉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상당히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연출하는 게.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재미있게 보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느꼈네요. 시청률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방송한 사람 입장 아는데, 그렇죠. 야, 이것이 바로 시청률을 향한 그 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당장 지금 한일 관계가 일본에서는 이제 전후 최악의 관계다. 광고가 나서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이후로부터 따졌을 때 지금이 최악의 한일 관계다라고 일본에서 계속 연일 보도를 합니다. 뭐 항상 뭔가 한국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얘기부터 시작하네. 뭐 타이틀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게 좀 바뀔 이제 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관심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번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3월 9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도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정세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일본도 이제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엔화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주식 시장도 떨어지고 해외 이제 국제 정세에 제일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뉴스가 기본적으로 탑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선거가 이제 3월 9일에서 3월 10일에 아침이 나서 어느 정도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신문 기사를 쓸 때 3월 10일 아침 신문은 거의 3월 10일 자정 좀 지나면은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선거는 언제쯤 일본의 신문에 보도가 되냐? 예. 3월 11일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종이신문에는 종이신문이요. 근데 여러분 3월 11일이 일본에서는 어떤 날일까요? 지난 동일본 대지진의 11주년이 3.11입니다. 그 3.11.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는 뭐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뭐 자기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는 일본의 뭐 옛날 동일본 대지진을 좀 더 회상하자 이래서 그걸 좀 크게 다루고, 근데 어디서는 그래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하지 더 다루고, 어디서는 아니야 그것보다 옆 나라 대선이 중요하지 이래가지고 좀 다루는 데서 일본 각 미디어마다 온도차가 있는데, 오늘 이제 박간혜가 준비한 거는 좀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정세를 좀 뭐라 해야 좀 크게 다룬 그런 미디어를 좀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현지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온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아사히 신문입니다. 3월 10일엔 없잖아요. 왜? 이미 신문 인쇄가 들어간 이게 조간이거든요. 조간에는 한국 대통령 관련 내용이 없어요. 뭐 러시아네 일명. 근데 석간에는 써놨어요. 석간에 썼는데 석간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인 3월 11일 조간에 이 아사히 신문 일면인데 약간 왼쪽에 한국 대통령의 윤석열 씨 당선 이래가지고 옆에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요미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신문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해놔요. 이제 비중 정도는. 역시 3.11이니까 그 동일본 대지진 기사가 먼저네. 그렇죠. 그러니까 3.11 기사가 기본적으로 제일 보기 쉬운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이런 기사가 일면에 실리는데 그게 아닌 신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제가 화면을 바꿔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일본 경제신문은 여러분 이게 3월 9일에 뭐 보면 위에 사진 보이죠? 이씨와 윤씨 대접전. 이게 일본 경제신문의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신문의 3월 10일. 3월 10일인데 바로 또 일면에 여기도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한국 대통령 선거 개혁을 경쟁한다 이래가지고 3월 10일에도 일면이에요. 그럼 점점 커지고 있네. 커져요. 그리고 대망의 3월 11일 오. 제일 먼저 한국 대통령의 윤석열 씨 당선.
이란 관계 과거보다 미래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경제신문 경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돈 왔다 갔다 다루는 여기서는 이제 제일 먼저 크게 한일 간에 이제 경제에서 좀 더 많이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며칠간부터 해서 과거부터 그랬어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제 호호 그렇구만 이래가지고 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네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종이 신문뿐만도 아니죠. 특히 NHK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계속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알기 쉽게 이런 설명하는 이거 이제 본인 어쩜 특집 사이트를 만들어놨어요. NHK 내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각 후보 지지율부터 이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국은 흘러가고 있네요. 이래가지고 막 있잖아. 이런 특집을 만들어 놓고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NHK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 뭔가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당장에 어디 있냐 짜잔 이래가지고 3월 10일 아침 6시네요. 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NHK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 일본 경제신문 일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런 인터넷상에 들고 와가지고 한일 관계 과거보다 미래 이익을 윤 씨가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하는 이제 일본 경제신문.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시아통신이죠. 예. 윤석열 대일 개선 모세에 약한 정도 기반 난점 이래가지고 또 약간 분석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번 상황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도 각종 이제 미디어마다 이렇게 새로운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와 비교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식으로 각자마다 시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기사를 낸 겁니다. 예. 이렇게 픽업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모든 언론사가 냅니다. 그렇죠. 중요한 기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사가 내요. 일본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는 게 한일 관계 안 좋은 거라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배상 문제, 일본 기업 배상 문제, 그다음에 강제 노동 문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본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대라고 한다기보다는 바뀌면은 뭐가 달라지겠지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당선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음이네요. 짜잔. 한국으로 보면 이번 일본 후지 TV인데 한국 윤석열 차기 대통령 일찍이 정상회담 바이든 씨와 긴밀하게 연계 이거 대한민국에도 기사 나왔을 겁니다. 예, 이번에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전화로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다. 상당히 거기서 일본도 이제 많이 귀추를 기울이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많이 일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국제 정세,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중국 쪽이냐 미국 쪽이냐부터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본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예. 당장 3월 11일이네요. 기시다 총리 한국 차기 대통령이랑 전화회담, 관계 개선의 협력으로 일치.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이랑 이제 전화를 한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번에 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서로 미리미리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현재 얼어붙어 있는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일본에서는 이제 뭐 이걸 뭐 어떻게 풀자가 아니라 먼저 문제점을 이제 일치를 시키자. 이게 과제다. 서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이후도 일본에서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랑 잘할 것 같습니까? 인식은 어떻습니까? 막 근데 기시다장도 얘기할 게 없거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든 뭐 노코멘트 비슷한 식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일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로 나왔어요. 야 그럼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일본 동양 경제입니다. 예,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모색하는 한일 관계의 돌파구 이래가지고 일본의 대학 교수가 이제 이렇게 기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최악이라고 하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정통 교체가 됐다 하더라도 국회는 안 바뀌었죠. 예, 그렇죠. 국회는 180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야당이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뭔가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논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네요. 예, 블룸버그 일본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 보수계 대통령 탄생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대도 기시다 총리 긴밀하게 협력. 이 블룸버그 일본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제 어쩌면 정치 노선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뭔가 기대감을 내는 건데 이것도 일본 내에서는 반반으로 나뉩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보수 정권이니까 일본과 좀 더 긴밀하게 될 것 같아. 일본을 좀 더 챙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에서도 이제 아까 특히 이제 이런 시사통신 이런 데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뭘 들고 오냐면은 한일 관계가 제일 좋을 때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에 오부치 일본 전 수상의 공동 선언 때가 제일 좋았다. 이때가 한일 관계의 뭐 정점이었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이걸 잘 들고 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 초난강 씨입니다. 여기는 초난강 사랑해요 사랑해요. 일본 탑 아이돌은 스마프라는 그룹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젊은이들의 의견을 묻는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가지고 일본 TV 방송에 생방송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를 초난강에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엄청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논조에서 이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한국어로 번역하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본에 와가지고 초난강이 사회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을 묻는다. 앞으로 한일 관계 이런 걸 했었어요. 약간 기억이 남아있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일본 내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기 때 흔히 말하는 독도 방문 그로 이제 많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 있잖아요. 보수계 대통령 탄생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대는 좀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일본의 언조도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진보적 정권이 있을 때 오히려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 정권이 좀 어찌 보면 논조가 좀 달라지지 않느냐부터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그때랑 대한민국의 지위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때랑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치도 많이 달라졌죠. 왜? 중국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 있는 힘의 관계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누구 줄을 따라내냐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미디어였으니까 그 다음에 좀 일본의 경제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일본 경제신문과 연동된 일본의 경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여러분 일본의 K단렌 이래가지고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입니다. 한국 경제인 연합회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이제 회장이 이번에 코멘트를 낸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관해가지고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 관계가 구축될 기대한다. 그러니까 K단렌 일본 경제인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때가 한일 관계가 최정점이었다. 이때만큼의 한일 관계로 회복을 시켜보자. 라는 기대감을 담아가지고 일본 경제인 협회의 회장이 이렇게 멘트를 낸 겁니다. 이것도 미디어에서 많이 들고 가는 취재를 많이 한 겁니다. 한일 관계가 여러분 아시겠죠? 무역도 많이 하잖아요. 당장에 일본 그 수출 규제부터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반도체 여러 가지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서로 좀 있잖아 사이좋게 평등하게 왔다 갔다 무역하면은 너 좋고 나 좋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들으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일본 정권에 특히 자민당 정권에 있어서도 좀 메시지를 많이 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협회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쇄국 정책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멘트 자체가 일본 경제협회에서.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거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일 관계 얘기할 때 나오는 이제 고베 대학인 기무라 라는 교수가 있는데 유명하네요. 한국의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안 좋은 점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고베 대학 교수가 보기에는 기대는 하지 마라.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나지 않는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나가려면은 흔히 말하는 정권 교체 하나로는 부족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밝은 전망이 아닌 쪽으로 전망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전문가였다면 특히 미디어 NHK는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좀 자세하게 있잖아요. 좀 세세한 부분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한 게 NHK거든요. 제가 이제 바카리 방송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얘기할 때 일본에서는 뭔가 좀 근본을 따진다. 일본에서는 뭔가 좀 이 사람을 하나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과거 아니면 그 사람의 집안 이런 것도 막 보면서 그걸 막 조명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연세대학 지금 명예 교수시잖아요. 경제계. 그래서 이제 그 부친의 얘기도 들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의 이제 부친은 일본의 이제 히토츠바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입니다. 히토츠바시. 문과계의 카이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상학의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는지 최고봉이죠.
도쿄대는 이제 여러분 상학부가 없기 때문에 그 상학부를 떼와서 만들었다는 게 흔히 말하는 히토츠바시 도쿄 상과대학입니다. 그 상과대학에 이제 부친이 유학을 갔었다. 거기다가 또 개건 교수도 했었다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공통점을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친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히토츠바시 대학에 개건 교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을까. 일본과 아예 연줄이 없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비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강제징용 문제, 아니면 뭐 이제 거의 배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수출 규제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얘기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의 스탠스였는데 뭐냐?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얘기 안 한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의 노선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한 대다 모아가지고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이제 흔히 말하는 통 큰 타협 있잖아요. 그런 걸 하자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메시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프로치하는 대한민국과 하나 따로따로 해야 되는 현재 일본의 노선.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맞아들어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본에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다 거절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좀 이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다음 정권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한다네? 그럼 그걸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부터 이래가지고 뭐 서로 이제 외교에 있어서는 자기가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공을 주고 자 네가 그 공을 어떻게 할래?를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공이 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꽤 많이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 국회의원 그 연맹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맹이라는 게 연동이 되는. 거기서도 이제 어쨌든 현재 문제의식은 똑같다. 한일 관계가 지금 정말 안 좋다는 거는 한일 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 보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 자민당과 연합 정권하고 이런 공명당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결론적으로 뭐 이 그림 한 장, 식어 있다, 얼어 있다. 얼어 있는 이 상태를 녹이기가 상당히 힘들다. 당장의 한일 양국의 흔히 말하는 뭐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예를 들어 굽히면은 싫어합니다.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이 굽힌다 이러면은 싫어할 겁니다. 아마. 왜? 어떻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숙이면은 그 나라 여론은 무조건 안 좋거든. 어떤 식으로 조화를 맞춰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타격 없게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끝나고 당선자가 3월 10일에 났기 때문에 얼마 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역대급으로 좋아질 거다. 아니다. 좋아지지 않는다. 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일본 내에서 엄청난 기대를 한다는 아니에요. 일본 내에서도 당장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민 감정을 서로 양국에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이런 한일 관계가 예전에 이런 손잡고 있는 이런 한일 관계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어떻게 되든 서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지금 현재 이런 안 좋은 한일 관계로는 어찌 보면 뭐 서로 양국에 뭐 별로 이득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좀가 완화를 해 가야 되는데 과연 그 공을 누가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은 많다는 거죠. 다만 일본에서도 있잖아, 미국 선생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처럼 좀 얘기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런 태도는 어렵겠다라는 말도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일 관계가 뭐 한일 양국 간에 서로 좋아요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싫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의 이해관계도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쩌면 새로 뽑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